안녕하세요. 신의 한수의 김한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슬기로운 변호사 선임 방법입니다. 제가 최근에 사무실 이사를 가려고 이제 사무실을 내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도대체 어느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 눈에는 진짜 다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딱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소송을 해보신 경험이 없거나 아는 변호사가 없다면 변호사를 선임할 때 진짜 고민이 많겠구나. 도대체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지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 제가 오늘 몇 가지 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변호사 선임 전에 호갱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사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물건을 살 때에도 여기저기 비교해보고 막 가격도 비교해보고 그러고 사잖아요. 변호사 선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소송이라는 정말 길고 힘든 과정을 나를 대신해서 대리해줄 분신, 나의 분신을 뽑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내 사건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면 그런 분신을 제대로 뽑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간단히 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신이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일을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하면 변호사님들이 작성한 블로그들이 쭉 떠요. 근데 그 중에서 몇몇 개는 광고 글이겠지만 그런 것들은 스킵하고 정보를 잘 모아놓은 블로그들이 있습니다. 그런 블로그들을 몇 개 천천히 보시면서 나와 같은 사건이 어떤 쟁점이 있는지, 또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그 중에서 나는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좀 파악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정보를 알아야 예산을 잡기도 수월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바로 예산인데요.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떤 로펌을 가냐, 어느 경력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사건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가지고 가용한 예산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정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소송 목적의 값, 소가가 높아질수록 좀 비용이 높아지고요.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그 범죄의 심각성, 그러니까 처벌 수위가 높아질수록 좀 비용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의뢰인 입장에서 가장 좋은 변호사는 뛰어난 실력과 함께 내 사건에 정성을 들여줄 수 있는 변호사, 그런 변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실력이 뛰어난 변호사를 찾기 가장 쉬운 방법은 경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형 로펌에서 판사, 재판연구원 등의 법원 출신, 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경력직으로 계속 선발하는 이유이고, 전관 변호사의 수임료가 비싼 이유입니다. 간혹 저에게 전관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비용을 차치하고 실력적인 면에서는 솔직히 뛰어나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직접 수사를 하시고 재판을 진행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전문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력 이외에 친분이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선임하시면 저는 좀 비추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직장 다녔다고 전부 다 친한 거 아니잖아요. 진짜 오히려 남보다 못한 사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소송하고자 하는 분야가 특수 분야다, 예를 들어 조세, 관세, 지적재산권, 이런 분야인 경우에는 관련된 정부 부처나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굉장히 신뢰할 만한 경력입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실력을 나타내는 단어 중에 가장 오해가 많은 단어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저는 승소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혹 이제 의뢰인분들이 오셔서 변호사님은 승소율이 어떻게 되세요? 승소율 높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제가 승리할 확률이 높지 않나요? 이렇게 물으시는데, 사실 저는 승소율이라는 단어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 변호사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표현해 주기 위해 만든 단어고, 실제로는 변호사님들이 자기 승소율을 막 계산해서 이거를 내세우거나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생각하는 실력이 뛰어나신 변호사님은 이길 사건 확실히 팍 이겨주고 질 사건 최대한 방어해서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막는 변호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사소송에서 누가 봐도 1억 원의 손해배상을 해주게 된 사건에서 굉장히 작은 쟁점을 찾아내서 5천만 원으로 방어해줬어요. 이것은 일부 패소거든요. 근데 이걸 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또 형사사건에서 누가 봐도 징역을 살게 된 피고인을 잘 변호를 해서 집행유예를 빼줬어요. 그럼 이것은 패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승소율이 실력을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는 내 사건에 정말 정성을 들여줄 수 있는 변호사, 그런 변호사를 선임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기록을 잘 살펴보지 않는다면 사건을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실력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사건에 정성을 들여줄 수 있는 변호사인지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정보를 가지고 직접 변호사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이분이 날 대신해서 나의 권리를 주장해주고 되찾아주고 지켜줄 수 있는 분인지를 직접 보고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수임 전에 꼭 상담을 하시면서 나의 중요한 부분을 맡아주실 분인지 직접 보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상담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주는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가급적 유료 상담을 추천드리는데요. 왜냐하면 무료 상담은 약간 무리한 수임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상담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오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런데 다 경험해보고 싶으시다면 무료 상담, 유료 상담을 모두 하신 후에 한번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담을 할 때 상담해주시는 변호사님이 제 사건을 담당해주시는 변호사님이도 한번 여쭈어보세요. 왜냐면 상담만 진행하고 직접 사건을 안 하시는 변호사님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상담해주시는 변호사님을 보고 선임을 하는 건데 이분이 제 사건을 담당해주지 않는다면 그건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의뢰인분들께서 상담을 하실 때 제 사건 무조건 이길 수 있나요? 승소 확률 얼마나 되나요? 몇 프로인가요? 이런 것들을 자주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사실 소송은 저희끼리는 생물과 같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갑자기 예상치도 못했던 증거가 나올 수도 있고 당사자는 기억도 못하는데 상대방만 기억하고 있는 그런 사건들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정말 말도 못하는 변수가 굉장히 많이 튀어나옵니다. 물론 사건을 의뢰하시는 분이야 무조건 승소할 수 있습니다. 승소 확률 100%입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으시겠지만 그것보다는 사건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설명해 주시면서 해결 방안은 이런 게 있고 여러 가지 또 경우의 수를 쫙 설명해 주시면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경우에는 이렇게 대응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변호사님을 더 믿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상담을 할 때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말하지 않고 이건 무조건 이길 수 있습니다. 무조건 승소합니다. 라고만 하는 경우에는 다른 것과 비교를 한번 해보신 후에 판단하실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내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리서치한 후에 예산을 정하고 경력 등을 통해 실력 있는 변호사 그리고 상담을 통해 내 사건에 정성을 기울여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결정하실 때 내 사건이 대형 로펌과 같이 큰 비용을 들여서 토탈적인 법률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사건인지 아니면 나는 규모는 좀 작더라도 담당하시는 변호사님이 조금 디테일하고 세부적으로 사건을 꼼꼼하게 봐주는 것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좀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슬기로운 변호사 선임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영상만으로 다 해결되진 않겠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